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8월 4일 오후 2시 31분 방송이고요. 일단 요새 장이 너무 지루한 와중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업비트가 잠깐 일시적으로나마 특정 알트들이 조금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업비트로 보면요. 오늘 어제부터 핫했죠. 리퍼리움인데요. 차트가 솔직히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솔직히 이거 잡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합수단 생겼다고 하던데 솔직히 이거 잡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잡아가야죠. 이 정도면. 차트 이게 뭐예요? 진짜 이거 도박판이지 이게 솔직히. 5분봉 볼까요? 이게 솔직히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게 어떻게 진짜 이거 진짜 솔직히 도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코린이들이 진짜 도박 진짜 환장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 이게 솔직히 말이 돼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무슨 차트예요 이게. 말도 안 돼. 씨. 이 차트 봐봐 차트. 이게 진짜 솔직히 이게 뭡니까?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나왔고요.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솔직히. 30분봉 보세요. 씨. 이게 좀 물린 사람 없기를 그냥 기도합니다. 전 진짜 솔직히 이거는 너무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좀 바랄 뿐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은 또 안 나와요. 결국 오늘 좀 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일시적인 이런 거 제외하고 이 빠지는 거래량들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빠지는 거래량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이 거래량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거래량이 결국 오는 거에 따라서 상승장이 제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 거래량이 돌아올 때 우리한테도 황금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루한 장에 몇 가지 자발트들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알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얼마 전에요. 비트코인이 한 달가량의 지옥의 행보를 하다가 박스권을 뚫고 29,000달러 아래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건 일단 딱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착이죠, 안착. 이번에 양봉이 딱 나왔던 요 봉 있죠. 이 봉에서 이제 안착이에요. 이 부분에서 안착을 하고 3만 달러 초반으로 다시 안착한 다음에 위로 분명히 가주길 바라거든요. 지금 일봉상으로 어제 영상을 찍었던 거는 좀 반등이 나오고 횡보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역시나 언제나 그렇듯 비트 형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봉상으로 지지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작년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1억 가자 하면서 외치던 시절 있죠. 그때만 해도 비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와 비교하면 거의 지금 심정지 상태예요. 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오늘같이 리퍼리움 같이 급등하는 코인에 와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고요. 막 급등하니까 막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도박 좋아하니까. 결국 장이 재미없으니까 저렇게 50% 오랜만에 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다 이제 막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졌어요. 보시면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시가 말랐습니다. 2017년도 18 시즌의 거래량으로 보면요. 이때하고 비교하면요. 현재만 하더라도 사실상 12막 났어요. 12막. 10신매매법 있죠. 일단 써도 됩니다. 거래량이 이제 12막 났으니까 지금 매수해야 한다? 12막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일단 17년하고 18년 시즌의 거래량이랑 비교하면 대충 봐도 거의 12막 이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장이 정말 지루하다. 매매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거래량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된 주식이나 코인의 매매량을 말하는 걸 보통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원숭이들 보이죠? 이 오른쪽에 원숭이 친구들이요. 이때가 이제 광기가 물들어서요. 막 매수 버튼 누르고 막 이러면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집계가 됩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국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거래량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줄었다는 거겠죠. 근데 가끔 가시다가 거래량이 터졌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말 그대로 그만큼 매매가 많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개미든 세력이든 흰수염고래든 돌고래든 누군가 샀겠죠.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요. 정말로 다양한 보조지표가 있어요. RSI, CCA, 스토캐스틱, 엘리엇 파동치 너무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거든요. 기술적 차트도 있고요. 기술적 분석도 있고요. 그러면 이 시장에는 다양한 보조지표가 있는데 각자의 매매법이라는 게 따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모두가 입모아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이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보조지표들은요. 후행성의 특징을 가져요.
근데 유일하게 거래량이요. 선행성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향후에 시세가 오를지 떨어질지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력형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상승을 전하는 거를 맞췄던 게 거래량을 보고 세력이 안 나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방향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거래량으로 잡았던 게 거래량을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를 다뤄보고 싶었어요. 바로 거래량을 보는 방법인데요. 이 거래량을 보는 거는요. 정말 중요해요.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2분의 1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추세라는 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아가려면 그만큼의 힘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추세라는 게 우리가 이기는 추세가 있고 지는 추세가 있고 패배한다, 승리한다라는 것도 결국 그 추세가 계속적으로 가야만 힘을 받거든요. 시장에서는 그 힘이 되는 게 거래량이에요. 추세라는 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가면 그만큼 힘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음봉일 때도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도 거래량이 터지는데 도대체 거래량이 터졌으면 언제 진입을 해야 하느냐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바로 장대 양봉이 터진 이후에 다음 날의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양봉에서 진입한 형님들이 아직 계시는지 아니면 매도하고 나갔는지를 추측하기 위함인데요. 간단하게 장대 양봉이 터진 이후에 다음 날의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양봉에서 진입한 세력들이 아직 여기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매도하고 나갔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 작으면 세력형들이 아직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세력이 나갔을 때는요. 음봉의 거래량이 양봉보다 크면 세력이 팔고 튀었다는 의미가 돼요. 이 사진은 2021년 10월 주봉 차트고요. 세력이 있었을 때 차트는 19년도 주봉 차트예요. 거래량이라는 게 초보분들이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예시들만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매매를 하면 최소한 손해를 보는 데 있어서 스킬을 하나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7년도 18년 시기의 그 광기의 거래량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야 좋다. 지금은 거래량이 씨가 말랐으니까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마켓 기준으로 거래대금에서 1등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17년도 18년 시즌이었거든요. 이때 김프가 기본으로 20%에서 30%씩 끼고 잘 빠지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요. 제일 많이 꼈을 때는 68%였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면 김프가 낀 게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1,668만 원에 한국에서 살 수 있고 미국에서 1,000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가 꼈다는 소리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일본인이 김프를 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비트를 한국에 와서 팔아치우고요. 그걸로 금괴를 사서 유이 튀는 그런 사건도 나왔었어요. 보통 보통 나쁜 일 하시는 분들이 잔머리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형님은 머리가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분만 한 게 아니라요. 김프가 워낙 끼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산 다음에 국내 거래소로 입금 보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아마 뉴스 검색을 좀 해보더라도요.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 이러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감옥 갑니다. 지금 이거 했다가요.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면 감옥 갑니다. 권하는 거 아니고 감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뭐 김프 조금 꼈다고 2% 3% 떼다가 수수료로 다 날리고요. 내일부터 아마 철컹철컹 할 겁니다. 일단 뭘 사든 다 돈복사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이때 우리 비트가요. 5월에 200만 원대로 올라왔다가 연말에 2천만 원대로 쪘으니까 10배가 뛴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여기를 보냈어요. 이때 200만 원에서요. 2천만 원 보냈습니다. 얼마나 광기가 꼈겠어요. 김프가 70%였다니까? 김프가 70%였어. 아마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 거의 연차 저랑 비슷하실 텐데요. 제가 거의 7년 8년 차 코인러거든요. 이 전이 사실상 알트난이었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나도 요즘 비트코인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보던 형님이 있었거든요. 형님이 저한테 이제 저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 형님이 저한테 사기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사기치려고 그때 뭐 보험 이런 것들 항상 말하잖아요. 사기치는 줄 알고 관심도 없다가 이 형님이 나중에 또 물어보는데 그거 샀냐고 5배 뛰었다고. 그때 조금 관심 갖다가 에이 뭐 설마 하겠어 떨어지겠지 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광기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 난리 나고 이제 뭐 옆집에 사돈 다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막 멍멍하면서 사고 막 이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서 막 야 저거 왜 내가 못 샀냐 저거 지금 뭐 다 날아간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사던 시절 딱 그 지적이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미쳤었냐면 진짜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찍었는데도 거래량이 17년도 그때보다도 못 비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 차트예요. 17년도 18년 때 광기의 거래량하고요. 이때의 거래량을 봐보세요.
이제는 사돈에 8촌에 뭐 다 끌어들였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사러 와가지고 비트코인 사라고 막 이런 시절이었어. 무덤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거 사라고 로또 살 게 아니라고. 에? 그런 시절이었는데 거래량 보세요. 고점이 더 높은데도 거래량이 차이가 엄청난단 말이에요. 딱 그 시점에 지금 거래량이 이 정도였다. 근데 이게 전 시즌이랑 비교해서요. 몇몇 알트들은 최고점을 찍은 애들을 보면 거래량도 미친 듯이 몰렸거든요. 이클을 보면요. 최고점이 거래량에 몰렸어요. 최고점이 20만 원 초반이었잖아요. 이때 거래량 보세요. 이때 몰렸단 말이에요. 이때 이클이요. 이더리움을 뛰어넘는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뛰어넘었나요? 23,000원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지코인도요. 일론 머스크에 따라 움직이는 애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거래량은 엄청 터졌어요. 이때 국내 거래액만 해도요. 16조였습니다. 16조 실감이 되시나요? 제가 비율을 해드릴게요. 16조가 어느 정도냐면 16조면요. 16조요? 상상도 못하겠는데 코스피가요. 우리 국내 거래액이요. 국내 거래액이 16조였는데 코스피를 추월했습니다. 아씨, 얘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랑 동일이야. 얘 동일이야.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요. 트위터에 한 줄만 갈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추월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추월합니다. 어떻게? 투더문 트위터에 쓰잖아요. 투더문 딱 트위터에 쓰잖아. 우리나라 코스피 꺾여요. 코스피 거래액이 15조였는데요. 코스피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때는 주식도 불장이어서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을 때인데요. 그 거래액을 도지가 뛰어넘은 거고요. 막 도지 달러 가자, 1억 1,000만 원 가자, 비트코인 1억 가자 하는 그런 시절이 2017년도, 18년도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시가 말랐죠. 뭐 오늘 뭐 리퍼리움 50% 뛰었다? 거래량 보셨습니까? 거래량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경우는요. 업비트든 뭐든 보시면 거래 대금이 박살나 있죠. 지금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일단 박살났습니다. 거래량이 박살났고요. 차트 보시면 일단 17년도하고 18년도에 비해서는 대충 봐도 10토막이 넘게 거래량이 빠졌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17년도하고 18년도 비교하면 10토막 정도 빠졌고요. 비트가 올해 4천만 원을 찍었어요. 이때 딱 4천만 원을 찍었는데요. 지금 뭐 3,700에서 머물다가 이때는 7천만 원, 8천 원 찍고 내려오기도 했는데 거래량은 일단 한참 안 이루죠. 이때보다도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거래소들인 것 같아요. 지금 국내 5대 거래소 영업이익률이 다 박살났어요.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인원 감축을 했습니다. 업비트가 작년에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100억이었습니다. 하루에 100억씩 벌었는데 2021년 업비트 매출액이 상반기 네이버가 6,200억이었고요. 카카오가 3,200억이었으니까 둘을 합친 대기업의 이익보다도 많이 번 게 업비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없죠. 거래대금이 박살났기 때문에 5대 거래소 실적은 당연히 박살났을 거고요. 거래대금은 당연히 박살났습니다. 작년에 정말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다 터졌어요. 뭐 2022년 2월만 해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5월에만 하더라도 테라 루나 사태가 번졌고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로 호재가 잠깐 있을 수 있었는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선거가 또 남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11월에 바로 또 FTX 사태가 터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사의 위믹스라는 코인이 상패 확정이 났죠. 거기다가 지금 해외 거래소들은요. 줄줄이 SEC의 기소를 맡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규제 영속증 악재로 인해서 투심 자체가 일단 죽어버린 상황이에요. 결국 거래대금이 시가 마른 이유는 이 많은 것들이 다 연달아 연속성을 가졌고요. 투심이 죽었으니까 코인타운 당연히 떠나버렸고 거래량 감소 영업이익이 바닥이죠. 아니 돈이 없는데 투자자분들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거래소 다 가버린 거예요. 현물거래소가 그래서 박살난 거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도 수수료로 먹고 있는 게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살날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그러면 이거 궁금할 수 있어. 진한이 형. 그래서 이 코인빵 언제 살아나고 거래량 언제 돌아올까? 나 이제 너무 지쳐.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형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 외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못 떠나잖아. 너네 맨날 이렇게 일어나서 오전하고 일어나면 업비트 보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화장실 가면은 쓱 변기에 앉아서 보고 오늘 리퍼리 못 따고 하니까 500만 원만 넣어볼까? 하면서 이제 단타 치고 있고 이 지금 4시간 복무면 단타 치고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들어오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죽어버린 투심이요. 살아나려면 일단 빅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빅 이벤트가. 일시적으로나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금리라는 게 이제 인하되면은 저는 뭐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떠나서 일단은 반감기 또 ETF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일단 코인 좀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내년에 일단 반감기가 있어요. 일단 반감기 시즌에는 오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이후에 정말 큰 상승이 몇 달간 지속된 거는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 이 반감기 때마다 상승률을 보면 올해도 반복되는 파트너냐 아니면 죽음의 짝수에서 네 번째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사는 죽을 사잖아요. 반감기도 죽을 사로 가는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코인이라는 게요. 사람들마다 많이 주목을 받았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 많이 들어오고요. 공부하는 개미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감기라는 존재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 형님들이 곱게 올려줄지 아니면 한번 빼고 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준다면 일단 너무 좋죠. 일단 17년도 18년도에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에도 2017년도 18년 시즌에 버금가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와서요. 터지면 분명히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거래량이 씨가 다 말랐으니까 이 거래량을 통해서 결국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 승률을 높여야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고 거래량 대금이 없다 보니까 현물로 뭔가 수익을 내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같이 리퍼리움이나 이런 거에 너무 불화산처럼 달려들지 마시고요. 투자하는 거 개인이 하는 것보다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이 운영하시는 텔레그램 링크 드리고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늘 그 관점이나 이런 거에서 투자 기록 복귀하는 것들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승률을 높이는데 더 좋으실 거예요. 포인트들 놓지 마시고요. 결국 지금 대부분의 돈이 선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선물 대금이 들어있고요. 어피트의 10배 이상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거래 대금이 다 일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장이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리퍼리움은요. 아이씨. 다시 봐도 미쳤는데? 다시 봐도 미쳤는데? 이게, 너무합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지금 잡아가는 게 아닌가? 진짜 오늘 상승률 좀 볼까요? 오늘 일봉 상승률이요. 어제 일봉이 양봉 나왔고요. 그 다음 140% 올랐습니다. 140% 오르고 오늘 140% 빠졌습니다. 어제 50% 오르고 오늘 추가로 100% 오르고요. 오늘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0% 찍었습니다. 이게 좀 물리신 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싶으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 거래량 팁 마지막 드리자면 봉이 끝나고 타라. 봉이 끝나고 타라. 봉이 진행 중인 봉은요. 최소한의 지지도 없다. 지금 이게 무슨 지지입니까? 만약에 손절하고 싶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붕괴됐을 때가 마지막이다. 붕괴가 되면 이거는 저점을 다 깼죠. 그러면 손절한다고 했으면 여기서 손절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요. 근데 지금 확 깼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요 거래량 리퍼리움 이제 1조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나머지 1000단입니다. 1000단위. 그리고 밑에는 얼마죠? 억 단입니다. 다 합쳐도 1조도 안 돈다는 얘기예요. 지금 리퍼리움은 지금 거래량이 붙었죠. 오늘 배운 거래량을 대입해서 보면 일봉상 거래량 보이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갑니다. 오늘 일본 거래량 어제 세력 들어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갔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 터졌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세요? 근데 여기서 매도 세력 없었죠. 세력은 들어왔는데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세력이 안 나갔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어떻게 됐죠? 세력이 털었습니다. 이 세력을 어디까지 털었죠? 이 거래량 음봉 터진 거 보이시면 여기까지 털었습니다. 아직까지 세력이 들어온 만큼 전부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한 번 더 올려치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여기서 턴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삼각수렴상 여기서 걸렸어요. 왜 보이시죠? 여기서 걸렸다는 거는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 거래량은 그래서 이렇게 털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올려치고 또 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스킬피 치거나 당탁 치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맥스도 보면은 이렇게 아하 토큰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생기는데 관심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애들은 지속적으로 이때 윗꼬리가 한번 생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리퍼리온 말씀드리면서 삼각수렴 말씀드려서 윗꼬리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이게 한번 털고 나고 이렇게 횡보로 빠진다 했잖아요. 이때 거래량은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거래량은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래량이 터진 거에 비해서 이때 거래량들이 아직 못 미치죠. 예. 근데 다시 한번 매수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들을 보면서 조금 매매하는데 꿀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거래량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력이 트는 데는 일단 개미가 타지 못하게 시간으로 터는 방법도 있고요. 가격으로 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에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은 좀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장이 많이 지루하더라도요. 이렇게 진한홀드 통해서 좀 배우고 교육하고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좀 공부도 해보면서 장에 대해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금 영상이 그래도 부드러워지고 댓글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 피드백 통해서 마이크도 좀 다듬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코인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